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단위 조작 실험 중에서 유체마찰 손실 실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제 네 번째 것을 이번 한 주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되살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실험을 통해서 하든 이론을 통해서 하든 다루게 될 때 원통형 관에 대한 것인데 몇 가지 약속을 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원통형에 해당하는 관은 바로 내경일 D인 관이라고 합니다. 자, 내경이 D이고 길이가 이제 원통형 관의 길이가 주어질 텐데 우리가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1의 지점과 2의 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즉 1의 지점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무의 여기의 점을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2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무의 지점을 얘기합니다. 요 둘 사이의 거리가 바로 원통형 관의 길이 L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지점에서의 압력을 P1, 그 다음에 1지점에서의 질량유량을 M1, 2지점에서의 압력을 P2, 2지점에서의 압력을 P2-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강의 노트에서 표현을 했던 델타 1P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지점과 2지점 사이 압력차를 나타내게 되는데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 값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델타 1P라고 정의되는 이유는 요 델타 1P에 해당하는 값이 항상 0보다 큰 값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의 관계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아래에 적혀져 있는 네 가지의 관계식입니다. 제일 먼저가 부피유량이 되겠죠. 부피유량은 평균 속도와 단면적의 곱으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때 말하는 바로 관의 단면적 AD는 관의 내경을 통해서 구해질 수 있다 라고 하였고요. 관계식은 AD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V-은 부피유량, M-라고 하는 것은 질량유량, U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 그 다음에 밀도는 로, 점도는 뮤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식은 바로 질량유량과 부피유량 사이의 관계를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밀도 로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와 질량의 관계를 서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다 라고 말하는 식의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1의 지점에서의 질량유량과 2의 지점에서의 질량유량은 여기가 압축이 되지 않는 한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계를 표현해 준 것이 바로 M1-은 M2-다 라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가 일러서 연속 방정식이다 라고 말하였죠. 이 연속 방정식의 형태를 바로 위에 있는 두 가지의 관계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1-은 ρ1, U1, AD1이 되겠고요. 두 번째인 M2-은 로2, U2, A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1과 로2가 같은 유체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의 내경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관계를 바로 이 식. 다음으로는 이번 주간의 숙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류에서의 유량과 압력차와의 관계를 최소자승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단위조작 교재 그 3.3장에 그 표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셨던 실험 장치를 통해서 구해낸 실험 데이터가 되겠고요. 제가 총 20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개까지 한 것은 여러분들 최소자승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의 개수이기 때문에 제가 20개까지를 주어 드렸습니다. 자, 관의 내경 D는 이렇게, 그 다음에 밀도, 점도, 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질량 유량을 통해서 계산한 부피 유량의 값이 이제 주어지게 됐고요. 바로 델타 1P는 측정을 통해서 바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V 닷과 부피 유량과 그 다음에 압력차하고의 관계를 맨 처음에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림을 그리게 되게 되면 V 닷이 되겠고요. 델타 1P 요것을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게 되면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자승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확인을 해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것이 직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직선이 아니라면 과연 몇 승에 비례할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알파 값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알파가 1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직선의 관계식을 바로 만족을 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부피유량과 압력차가 1승에 비례하니까 직선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처럼 델타 1P가 증가를 하지만 부피유량이 증가를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됐죠. 이 휘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알파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으로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것에 해당하는 것을 최소자승법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바로 테크닉이 바로 로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양변의 로그라고 하는 것은 및 지수가 2인 로그라고 했죠. 그걸 줄여서 l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양변에다가 ln을 취하게 되면 lnv 닷, 요걸 취하게 되면 알파의 ln 델타 1p 더하기 ln 베타의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요렇게 했을 때 요 ln 델타 1p를 새로운 x, 요 ln v 닷을 새로운 y로 놓고 여러분들이 최소자승법에다가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알파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게 되면 이 알파 1에 해당하는 값이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엑셀에 적용을 하였을 때 과연 어떻게 알파 값을 구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숙제가 요 레이놀즈 수하고 마찰계수 F에 대해서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X축을 레이놀즈라고 하고요. 마찰계수 F를 Y축으로 그렸을 때 아마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요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데이터 포인트들을 점이나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하나 필요하겠죠. 실험을 어느 정도로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마찰계수 F하고 레이놀즈 수하고의 관계를 그 난류의 영역에서 아주 매끈한 관일 때를 알고 있습니다. 즉 0.0791 나누기 레이놀즈 수의 4분의 1승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놀즈 수의 데이터 영역의 제일 작은 값, 지금 얼핏 보면은 한 7758 정도가 제일 작은 값이고 제일 큰 값은 아마 3만이 넘는 게 여기 하나가 있네요. 3만 5천 정도가 되는 여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레이놀즈 구간을 여러분들이 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식에다가 집어넣고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 그래프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으로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끈한 관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측정했었던 이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것의 경향성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최소자수법에 해당하는 엑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자성법으로 본 엑셀 파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압력차, 부피율량이 나와져 있고요. 제가 ln을 갖다가 취한 값을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것에 수식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를 했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x축의 값이 바로 ln 압력차 델타1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y축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ln v 닷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를 구해놓고 보니까 바로 여기에는 r 값이 0.99보다 99이기 때문에 0.98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이것은 직선이다, 직선의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여기에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 A1이기 때문에 값을 보게 되면 0.56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을 통해서 알파의 값이 0.56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파의 값이 0.56으로서 1보다 작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제 교재에도 제가 설명을 써놨지만, 압력차를 무한정 늘리더라도 부피율량은 그거에 따라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일정 압력 이상을 계속해서 넣더라도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부피율량은 그것에 비례해서 늘지 않기 때문에 큰 압력차를 어느 적당한 압력차를 주는 것만 주어도 우리가 원하는 압력 유량을, 부피율량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세이빙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서 해석을 하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최소자승법으로서 유용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이거를 통해서 꼭 이 실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험을 통해서 하실 때에도 유용하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숙제가 되겠고요.